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SSK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 단장을 맡고 있는 송혜령입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이 부분은 이제 소위 위험 사회와 관련한 이러한 몇 가지 아이젠다를 가지고서 세 꼭지로다가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발표도 하면서 또 사회자의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보다 지금 미중유의 불확실성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위험사회 한국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성찰적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참 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어떤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성인들께서도 늘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어떠한 사회보다도 우리 스스로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전부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건, 그 전에 세월호 사건,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올해 9월 12일에 있었던 우리 경주의 지진과 또 이 경주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또 이 원자력 폐기물을 하는 방패장 시설과 관련을 해갖고서 모든 국민들이 지진 자체보다도 이 방패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리얼한 사이언스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사이언스가 사실은 충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블릭 사이언스를 갖다 우리말로 했었을 때 그냥 저는 일반 대중적인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 사이언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전문가 집단이 아무리 어떠한 사항은 과학적으로다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물리학자들과 기계공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이 원자로가 파괴되는 것은 100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1985년에 체르노빌, 그리고 또 우리 재작년에 후쿠시마의 이러한 원자로 사건, 이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리얼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진 관련해서 우리 지구 물리, 물리 탐사학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7.0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또 이 원자력 관련한 이러한 분들은 그러한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원전은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은 아주 우리나라에 큰 공포를 가져왔고, 또 지금은 뭐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이러한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논의는 초기까지는, 여태까지는 주로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설명들을 해왔지만은, 저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불확실성과의 대화, 그래서 Communicating Uncertainty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중심으로 했었던 사회는 안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할 것 같으면은, 불확실성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심과 밀접한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러한 우리 지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가슴에 더 와 닿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서 그 근원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미디어 보도 가운데에서 그 원인이 누구인지, 범인이 무엇인 누구인지를 찾는 거에 주로 초점을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진이기 때문에 범인 찾는 것이 없는 이러한 그 대상이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뢰의 문제를 잘 생각하게, 신뢰의 의미가 무엇이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신뢰가 참 크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미디어의 발달적인 것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 붕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각성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와 참여, 기타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을 저는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신뢰가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전혀 개방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 많은 이해 집단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우리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 신뢰가 사라져 보다 보니까는 다른 뭐 괴담이라든지 또는 우리 어떤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수가 없는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러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신뢰 시스템을 새롭게 공고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여태까지 우리는 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국가의 어떤 기관의 이름도 뭐 국민안전처 같이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국민들과 신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의 뭐 가설적 주장에 근거를 해서 이제는 안심이라고 하는 소위 릴리프라고 하는 세이프티보다는 릴리프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떠한 이렇게 커뮤니케이터 중심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했었던 안전관리, 즉 과학적 관리,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점점 더 우리 사회에 이러한 감성적인 관리, 즉 안심이라고 하는 안심 관리를 위해서 감성적인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안전 개념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컨셉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중심에 놓던 논의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중심에 놓는 이러한 논의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안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볼 것 같으면은 되게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태까지 이제 과학적인 주로 이렇게 이제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서 제시된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심이라고 하는 안심 위험도는 개인적인 인지에 따른 위험도,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 위험도가 자꾸 지금 커지다가 보니까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안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한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적인 에리아, 인바이러먼털 에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릴리프 안심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전문가와 전문가와 우리 퍼블릭 사이에 이제 더 다양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러한 매개할 수 있는 이러한 매개체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여태까지 주로 한 모습이 이 전문가와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미디어만이 참여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다양한 시민 전문가 또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이러한 소통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리스크 제로 사회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와 함께하는 이러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스크와 잘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중요성을 저희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소수의 집단만이 들어가 있고 몇 사람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를 한 50명 정도가 넘는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이 개방의 구조를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바로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소위 얘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크게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간과 환경에 관련한 위험을 평가하고 극복, 내적 특성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인데, 여태까지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개인, 집단, 조직체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에리아의 중증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를 많이 해왔습니다. 주로 집단과 조직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리스크, 그리고 이 리스크를 중심에 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지만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만이 새로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해,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에 대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전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대중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 격차, 우리 각 개개인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인식 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관 역량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을 좀 가져야만이 우리 이 안심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이슈 관리, 어떠한 이슈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지, 이슈의 지속적인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서는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왜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대중들은 위험에 대해 비합리적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대중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또는 같이 풀어나갈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컨센서스가 없었을 때는 절대적으로다가 이러한 안심을 끌어내는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다름에 대한 공유,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논의를 안전 패러다임에서 안심 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리스크 없는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형태든지 리스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를 우리 사회가 이제 알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팩터들을 자꾸 더 끌어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개인의 리스크 퍼셉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뭘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우리 개인들의 리스크 퍼셉션, 그리고 또 그 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중형 사업을 들어오면서
소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지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이제 끌어냈던 것이 소기의 연구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구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합리성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이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소위 그 기관 시스템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 정보를 크게 개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논의 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한 안심사회를 만들어내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학에 대한 독점성,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기관이라고 하든지 특정한 기관이 독점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 구축의 토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즉 개인, 집단, 어떠한 조직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 또 안심지수를 만들어내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의 지금 이러한 논의 현 상황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위험 위기를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관리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요 되게 비용 개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위기 이러한 것이 발생했었을 때에 이 대응하는 전략 정도로다가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적인 이러한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것은 너무나 뒤처진 1980년대 90년대 유럽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만을 갖다가 리스크 앤드 매니지먼트만을 중심에 두고 대응 전략으로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여기 이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대응 전략이 아니라 예방 전략 같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위기 관리를 독립된 어떤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행위로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AI가 창궐 하고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 관리를 하나의 국가의 독립된 분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적인 모습을 했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부분은 작용이 세밀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 관리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은 큰 문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제를,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쓸 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합리성과 그리고 이 합리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이러한 논의를 이제는 단순한 리스크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확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끌어내는 것으로서의 안심적인 이러한 지수들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한 시스템 간의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충돌은 점점 더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적인 합리성을 찾아서 신뢰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이 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심지수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개인적인 차원, 집단의 차원, 조직체의 차원 뭐 이런 데에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 장애 요인들을 좀 끌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성균관대학교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SSK 연구단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고동문학과에 이직하고 있는 김경입니다. 저는 이 SSK 그 위험 관련 연구 분야에서 저 인문학적인 성찰적 부분을 좀 담당하고자 연구팀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혜령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기본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개념과 대처 방안과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희 연구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토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주로 개괄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토론문은 오늘 받으신 그 책자의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걸쳐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좀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팀의 발표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는 이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보니까 그 환경변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것과 뭐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연재해 부분과 기후변화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발표 부분은 굉장히 그 리스크의 종류 중에서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 드러나는 결과적인 위험의 종류들 중에 부분적인 것이죠.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기후가 변화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위험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에 중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스크라는 것이 송혜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그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위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지금 안전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들이 다양해지고 이 송신자, 수신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이 지금 현재에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의 안심성을 구현시킨다는 것이 과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에 다룰 것인가,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인데, 미래에 이미 다가오지 않은, 아직은 우리에게 실제로 닥쳐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인데, 그런 많은 불안감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닥쳐지기 전에 저희가 리스크를 분류하고 어떤 것을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이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그 토론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미래를 선취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위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왜 위험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든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재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힘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지진의 문제가 그냥 단순 지진이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원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현대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기술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익,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합리적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개발이라던가 진보를 생각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부분 리스크를 조금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랄까요? 생각 가운데에 비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단순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기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단기적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재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 되지 않도록 상호 인정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신하는 부분과 수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송신과 수신을 연결하는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누가 정보를 보내는지, 누가 정보를 받는 사람인지,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가 부풀려지는지, 감소되는지 사실은 그 원인과 결과를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 다가오지 아직 않은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이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일수록 이 리스크를 보이지 않는 리스크, 아직 다가오지 않은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무엇을 리스크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리스크는 그에 대한 대상은 누가 정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는가, 이것을 미리 저희가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전문가들의 위험 진단, 전문가적인 지식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상호 모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지식 요거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는 이제는 어떤 그 리스크의 종류도 지금 자연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 그 다음에 기후환경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좀 자연재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위험이고 재난인데 사실은 리스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회 경제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사실은 저희에게 돈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 사회적 리스크, 요즘에 글로벌 리스크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테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는 테러가 어느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재해, 사회경제적인, 정치적인 재해, 그 다음에 기술, 인터넷 기반,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리스크들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